코스피가 좀 약한 편입니다. 수급이 역시 원활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기태 기사님. 매도가 많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관망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기다리고, 그리고, 실적 추정치를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지표를 좀 기다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매도세가 그다지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세가 그다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사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이제 작은 금액으로도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은 일단 작은 금액으로도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런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렸던 안국약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좀 끊겨버렸죠.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 업종까지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쪽에서 뭐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뭐 아가를 출산하고 뭐 산부인과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가 출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엄마가 검사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모가 산모가 예. 그런데 이제 이 안국약품이 남소암 테스트 진단 키트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난소암과 아니라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난소암이나 자궁경부암을 소변이나 혈액으로 검사를 받는데 해외 제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제품보다 이 안국약품이 개발한 난소암이라든가 그리고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는 검사율이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변과 혈액으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일단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모든 산모가 다 받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예전처럼 많이 들고 있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 향후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난소암이 가장 밝히기 힘든 암입니다. 난소암 같은 경우는 3기 때 밝혀지거든요. 보통 1, 2기 때 밝혀지면 치유가 가능한데 3기 때 밝혀지는 게 난소암이라 이런 기술들을 갖고 이 안국약품이 새로운 기술들을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강암이라든가 뭐 다른 암도 진단 키트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제약 업종에서 바이오 업종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바이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약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러한 종목이 다른 평가 받을 때는 20배를 받다가 이러한 종목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10배 정도의 저평가 구간이고 최근에 뭐 올라왔던 부분은 뭐 테마주 뭐 그런 느낌의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실 실적주다 그렇게 앞으로는 봐주시기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안국약품 해주셨고요. 뭐 관심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승원 대표는 오늘 피델릭스였죠. 시세 탄력이 너무 물론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추종을 하시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한번 싶고요. 내용만 듣고 본인들이 판단을 이렇게 잘 분석하는 데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너무 그렇게 추종하시기보다는 좀 기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것은 이제 저평가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이제 갤럭시 S5에 대한 소외됐던 기업 중에 대한 이제 주가에 대한 쪽이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어떻게 뒤를 받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시장이 이제 지수보다는 기업들, 일부 기업들입니다. 개별 기업들로 지금 관심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데 특징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메가스타디? 네, 이건 어느 분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주훈 회장이 이제 메가스타디 보유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경영권 전부를 매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일부 지금 회사에 대한 어떤 그 성장 동력에 대한 파트너로서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단 매각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스타디에 대한 그동안에 이제 정체되었던 메가스타디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하기 위해서 매각에 대한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이건 무조건 이제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카카오톡이 만약에 메가스타디와 손을 잡는다라면 상당히 좀 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손주훈 회장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시도 자체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 모바일 쪽에서
교육에 대한 쪽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좀 더 그 메가스터디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특징 기업입니다. NH 엔터테인먼트는 자사주 취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0만 원 이하로 하락했을 때는 경영진이 주식을 추가 매수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평가 속에서 자사주 매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NH 엔터테인먼트 성장성이 있습니다. 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NH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게임들을 출시해서 일단 판매망이 열려 있는 그런 회사고 현금도 3천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이렇다 할 성장 그것을 아직 못 밝혀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투자자들한테 속 시원하게 이런 게 성장입니다라고 해서 숫자가 찍히는 걸 아직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모바일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싸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징주와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관심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들어봤고요. 자,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